안녕하십니까.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저자 김만권입니다. 과거의 가난은 이게 우리가 산업화 시대나 이전까지 시대의 가난은 항상 결핍을 전제로 한 가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게 주로 이제 다 저소득층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가난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풍요의 시대에 가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많은 중산층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처럼 느껴지는,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불안에 떠는 그런 요소들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과거 산업화 시대 때까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국가들이 얽혀 있는 그런 시장을 월드 마켓이라고 해서 세계 시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세계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각각의 독립 국가들이 자급자족을 전제로 하면서 자국 내에 이제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세계 시장이 이제 모든 국가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지구적 시장이라는 것도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글로벌 마켓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마켓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윤리, 이데올로기가 하나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데올로기가 뭐였냐면 네 삶은 네가 책임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뭐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면 자기 책임의 윤리라는 거거든요. 각자 도생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적 시장 아래서 이 자기 보호의, 그러니까 자기 책임 윤리 이 아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느냐라고 하면 어떤 실패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온전히 자기가 떠맡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늘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아래 진짜로 서구 사회에서는 복지 체계가 해체됐고, 그리고 우리같이 예전에 복지 체계가 없었던 국가에서는 복지 체계를 강화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가난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요, 풍요의 시대에 중산층에게까지 미래의 전망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가난이 과거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시장과 지구적 시장의 차이가 보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시장 우리가 월드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우리가 지구적 시장을 글로벌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이게 형용사로서의 월드와 글로벌이 우리한테는 같은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새로운 용어가 필요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월드 마켓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행자는 누구냐면 그 민족 국가예요. 만약에 여기 이 세계 시장에서는 이게 A라는 국가에 B라는 기업이 있고 C라는 국가에 D라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이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이 국가의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 지구적 시장에서는 이제 이 민족 국가를 제압하는 행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국가 기업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과 글로벌 마켓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그런다면 국가보다 더 강력한 행위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 어울려서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왜 그 풍요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속성, 이 디지털 기술의 속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두 가지를 지적하자면, 하나는 기술의 발전 속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독점화 성향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이제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이렇게 디지털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는 말은 뭐냐라고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역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기술을 따라잡는 사람과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배의 양극화가 생기는데, 디지털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소수에게 분배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속성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디지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독점과 과점 성향이거든요.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정보가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용하기가 쉬워지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 자체는 기본적으로 독점과 가점을 만들어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뭐 이렇게 포춘이나 포브스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슈퍼리치들의 순위를 보면 거의 다 위에가 디지털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가 한 사람 하고 몇몇 사람에게 몰려 들어감으로써 다시 공유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풍요의 시대에 내 몫이 얼마일까를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간힘을 써야 하는가? 기술의 발전이 첫 번째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거나, 두 번째 인간을 기계처럼 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왜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를 내 몫을 지켜낼까를 고민하는 게 정말 올바른 방향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풍요의 시대에 내 몫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하는 방식을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 오는 풍요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료 시민들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일을 하라거나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대신에 우리가 서로 연대하고 손을 마주잡고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짓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달리는 그 불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도 연대, 두 번째도 연대, 세 번째도 연대가 아닐까요? 그런 연대가 가능하게 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그 제도가 다시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선순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할지라도 우리가 내디딜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 연대일 거예요.